일단 나스닥이 지금 계속 반등을 하고 있죠. 근데 오늘 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코스피가 오이선 회복할 경우에 더 큰 반등성, 그러니까 회복을 하면은 조금 좀 더 반등이 나스닥만큼이라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다. 오이선 회복을 못하면은 도로함이 타불이 될 수 있어요. 아직은 회복을 못했는데 연휴라서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목요일 날 상당히 크게 상승 마감하면서 오이선 회복할 경우에는 그 중에서 무조건 오이선 회복 종목 요걸 좀 노리시면 좋습니다. 오이선 회복 못하면은 조금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고요. HT 현대산업개발이 낙폭은 컸는데 오일선 살짝 회복했죠. 살짝 회복한 것도 조금 살짝 불안한 경우가 다시 깨지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리고 약간 악재가 있긴 하죠. 그리고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는 종목은 하이닉스가 좀 외국인이 그나마 좀 대형 중에서는 좀 들어오고 있고요. 물론 이제 LG U+나 등등도 이제 차점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리고 삼양식품인가 또 다른 섹터에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하이닉스가 조금 관심을 가게 하면 삼성전자는 5일선도 못 넘고 웨인도 하이닉스보다는 좀 별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램 가격이 상승 외국인이 보는 게 아닌가. 또 하나는 오히려 이번 하락장에 경고했던 종목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그런 애들이 더 치고 오는 경우. 그러니까 보통 요 세 군데서 많이 나오는데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장기적인 거는 1번이 나올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단기적으로 반등할 때는 2번이 상당히 많이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낙폭과대 중에 팍 튀어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뭐 카카오 셀트리온이나 그런 것들도 좀 고평가 애들도 반등은 크게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아직 5일선을 못 넘었다. 5일선을 좀 보시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낙폭과대 중에서 그 IT 반도체 부품도 엄청 많고 디스플레이 부품은 디스플레이보다는 좀 반도체가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나스닥 기술주가 반등했기 때문에 우리도 IT 부품주 위주로 이렇게 한번 다 찾아보시면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다 합하면 100종목도 넘을 텐데 100개는 좀 안 되려나요? 넘을 것 같은데요. PCB 쪽은 그러니까 삼성전기, 대석전자 이런 애들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무조건 뭐 이렇게 지하로 파고 들더간 간에 이번에 급락할 때 많이 떨어진 애가 이렇게 팍 반등하고 다시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요 반등이 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보세요. 이 추세가 이렇게 하락으로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잡혀서 여기서 낙폭 과대인 애랑 상승으로 가다가 이렇게 예를 들면 대덕전자 같은 애들이 이렇게 해서 빡 떴다가 지금 급락장이 이렇게 조종처럼 나와있죠.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데 조종 보인 애랑 이게 어떤 경우에는 얘가 더 크게 올라서 얘는 잠깐 반등해서 끝인 게 아니라 오히려 필 받으면은 여기서 더 이렇게 막 가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애들은 여기서 반등은 하루 이틀 반등은 엄청 큰데 그 다음에 지지부진해진 경우가 많고 이 하락 추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요것이 좀 다릅니다. 요 2, 3번은 다르고 1번은 약간 장기적 관점에서 그런데 요게 좀 다 맞아 떨어지면은 더 좋긴 하죠. 종목 몇 개 보여드리고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찾아보시는 방법으로 원래 이제 제가 과거에는 이제 종목들 다 이제 뭐 일일이 뭐 많이 찾아드리고 했는데 이제 매수 매도를 제가 봐드리지 못하니까는 이런 것도 이제 설명드리려고 한 가지 이것도 그냥 여러분이 이 중에서 잘 골라보세요. 하이닉스가 이번 급락장에서 외국인이 빠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조금 기억을 하시고요. 외국인 보이시죠? 이렇게 하시고 떨어지긴 했는데 낙폭과대 메리트는 좀 적습니다. 왜냐면 금요일날 하도 6% 많이 올라가지고 근데 5일선을 회복을 했죠. 근데 이렇게 강하고 외국인이 여기서 고개를 만약에 이렇게 들게 되면은 이게 상황 따라서 외국인이 들어온다는 가정하에입니다. 여기를 넘는 걸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외국인의 여부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해요. 또 오늘 밤 나스닥 여부에 따라 또 다를 거고요. 삼성전자는 오르긴 했어도 5일선을 살짝 거의 맞닿았고 살짝 걸려 있습니다. 0. 몇 프로라도 오르면은 회복이 되는 거죠. 외국인은 하이닉스보다는 최근에 최근에 12월 1월 나쁘진 않았는데 또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것도 긍정적이긴 한데 하이닉스는 여기서 살짝 고개를 들었고 그죠? 조금 차이가 있죠. 물론 둘은 거의 싱크로 돼서 움직이긴 합니다. 반도 저팡이랑 이렇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덕전자는 아직도 약간 상승 추세를 물론 이렇게 하면 깨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약간 늦춰 잡으면 약간 그래 다른 것보다는 우상향하고 있던 중에 나온 조정이죠. 요런 애들이 필만 잘 받으면 더 오르기도 하는데 좀 아쉬운 게 요게 이제 외국인이 들어와서 생긴 요 상승 파동인데 외국인이 빠져나갔던 점이 그게 좀 아쉽습니다. 여기 만약에 외국인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이닉스처럼 유지되거나 이렇게 조금 이렇게 고개라도 들었다면은 아마 강하게 제가 조금 얘기를 했을 것 같기도 한데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는지는 좀 볼 필요가 있겠죠. 또 외국인이 확 들어오면은 여기서 이렇게 될 거고, PCB가 조금 이것도 반도체자라 좀 부족인가요? 쭉 대장주가 삼성전기긴 한데 삼성전기는 좀 그냥 그렇습니다. 외국인도 좀 그냥 그렇고, 이거는 크게 올랐다가 약간 이렇게 여기서 요 라인을 유지했으면 좋은데 약간 삐져나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할 수 있겠죠. 반등하고 조금 힘을 모아서 이후에 오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좀 외국인 동향이 그냥 그렇습니다. LG 플러스는 기관들이 팔아대가지고 계속 떨어지는데 외국인 동향은 괜찮아서 한번 외국인 계속 들어온다면은 같이 조금씩 같이 매수하면 될 것도 같고요. HDC가 급락하더니 드디어 5일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진성 외국인일지 검은 머리 가짜 외국인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낙폭이 좀 크기 때문에 5일선 회복한 시점에서는 일부 들어가야죠. 근데 물론 깨면 좀 줄이는 건데 13,600원 정도 손절 잡으면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13,600원 손절 잡고 들어가서 5일선 대응하고 요게 이제 물론 이제 리스크는 있죠. 이제 거의 퇴출되는 분위기라서 리스크는 있는데 너무 큰 금액 달려들긴 그렇고 적당히 조금 일부는 한번 5일선 회복했으니까는 관심을 가져볼만 할 것 같습니다. 카카오는 떨어졌는데 외국인 동향은 안 좋고 여전히 나가는 중이고, 근데 이제 여기 5일선을 회복 못했는데요. 5일선을 회복하게 되면은 이건 단기로 한번 들어가 볼 수가 있습니다. 워낙에 고점 대비 반토막 구간이라 5일선 회복하느냐 아직은 못했다. 만약 목요일날 회복을 한다면은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아예 그 반등 자체가 이제 하루에 이렇게 크게 나와버리면 막 7%, 5%, 6% 막 그렇게 나와버리면은 조금 따라 들어가기도 애매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5일선 회복을 하면은 조금 일부라도 분할로 해야죠. 그때는 팍 올랐다가 또 좀 조정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하는 경우 패턴도 있으니까요. 근데 아직도 저평가는 아닙니다. 그래도 고평가가 많이 좀 착해졌다. 지금 한 6인데 PBR 6인데 이것도 약간 고평가긴 해요. PBR 34.7. 예전만큼 막 10이고 이게 막 80, 90일 때보다는 낫다. PER은 안 좋죠. 작년 대비해서는 아직도. 그래서 5일선 회복을 좀 확인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카카오는 제가 볼 때. 셀트리온도 5일선 회복 못했죠. 요거는 저는 이거 단기 단타도 하지 마시길 추천드리고요. 물론 이제 이것도 회복하면 꽤 많이 오를 겁니다. 이거는 반땅이 더 됐죠. 고점 대비 고점이 한 40만원 부근인데 반땅 더 돼서 반등 클 수 있는데, 요거는 혹시 주식 선물 하방하시는 분에 한해서 5일선 회복되면은 그동안 걸 조금 이득시키는, 일부는 남겨도 되겠지만은 일부는 이득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주식 선물 하방하시는 분만 조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물론 외국인이 조금 들어오긴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오락가락하긴 하는데 이것도 여하튼 제대로 반등하려면은 5일선 넘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셀트리온이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요, 중간에 반등은 나옵니다. 보통 나오고, 지난번에 제가 한 이 정도까지 하락됐을 때 20만원 부근에서 드린 내용인가요? 상황 따라 막 12만원까지 떨어지다가도 20만원까지 반등도 나오고 한다고 했는데 15만원까지 떨어졌고 15만원에서 나올 수 있다. 15만원에서 다시 20만원 정도까지 반등하는 경우도 있고요. 나중에 결국 10만원을 깨게 되더라도 중간에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중간에 반등 나오는데, 근데 그거는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보통 5일선 회복될 때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만원까지 반등하면 추세 안으로 못 들어가고 이렇게 맞고 또 떨어지는 거죠. 그죠? 반도체 부품주는 설계, 후공정, 전공정 이거 되게 많은데 이 중에서 그나마 좀 저평가 애들을 골라야 되는데요. 하나만 볼까요? 이것도 요번에 급락한 11일 기간으로 보면은 좀 낙폭이 큰 애들이 여기 이쪽, 이게 기간이거든요. 여기가 좀 크니까 반도체 후공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런 종목의 차트를 한번 보는 거죠. 얼마 많이 떨어졌나. 그리고 이 중에서 시그네틱스, FSA, 반도체, LB세미 그렇게 보고, 일단 아까처럼 땅속으로 파고드는 애들도 있고 상승 추세 유지된 애들도 있죠. 그렇게 하면서 얘들 실적 보시고 그렇게 고르시는 겁니다. 현대모비스 차량용 반도체도 있고, 전공정의 유진테크, 원익계열도 있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있고, 엔지니어링은 많이 이건 별로 안 떨어졌네요. 테스트 같은 애는 많이 떨어졌는데 이런 애도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실적을 확인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 반등을 먹는 거는요, 이렇게 너무 안 좋거나 문제가 있는 적자 종목만 아니면은 그냥 웬만큼 해도 주로 많이 떨어진 애들이 많이 오르는 게 그냥 보통이긴 합니다. 그래서 후공정이면 후공정, 시스템 반도체면 시스템 반도체 다 종목별 부품주들이 있으니까요, 낙폭과대 위주로 그중에서 되도록이면 그래도 적자는 버려야죠. 유니테스트, 이오테크닉스 등등 이렇게 보면서
예, 잘 골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나스닥이 버텨줘야 되거든요. 지금 금, 월, 화 반등을 했고요. 근데 그 말씀은 기억나시죠? 이렇게 보통 이제 진짜 급락이 반등이 나오다가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다가 여기서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좀 더 오르다 그럴 수도 있고 한데 요거는 이제 어디 이 추세 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늘 뚝 떨어지는 이거를 하나는 염두에 두시고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거 보시고 나스닥도 이제 21선을 이제 돌파를 시도할 것 같은데 여기가 넘느냐 아니면은 넘지 못하고 뚝 떨어지느냐 그것도 이제 월화 오르고 수요일 날 뚝 떨어져서 좀 뭐 그래서 우리나라 선물이 안 좋은 게 아니야 그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그냥 그게 절대 맞을 리는 없고요. 어쨌든 그래도 오늘 나스닥이 좀 버텨줘야지 우리 증시도 5일선을 넘을 거고요. 오늘 만약에 오늘 밤에 나스닥이 좀 많이 떨어지거나 하게 되면은 우리 증시가 5일선을 못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제 국가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 반등 장세가 만약 나스닥이 견고하게 더 반등을 잘한다고 하면은 우리 증시는 더 많이 반등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이 문제가 생긴다면은 전 나스닥이 더 많이 떨어질 걸 봅니다. 요번에도 사실 단기적으로는 나스닥이 조금 더 많이 떨어졌었어요. 우리 증시는 이미 1차 하락이 작년에 나온 다음에 거기서 더 떨어져가지고 더 커 보이긴 하는데 요번 자체로는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조금 더 물론 아주 막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요번에 나스닥 하락폭은 꽤 컸다. 근데 이후에도 제가 올해는 말씀드렸죠. 올해는 코스피보다 나스닥이 더 많이 떨어진다. 우리 증시는 저평가 레벨이 되게 많습니다. 그나마 실적이 양호하다는 애플의 PER이 20에 30, PBR 30인데요. 이 정도로는 우리나라 증시에서 뭐 명함도 못 내밀어요. 저평가. 이거 그리고 PBR 30이면요, 여러분. 이거 조금만 실적이 어느 분기에 나빠지면요.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PBR 30은 엄청난 고평가입니다. 이거 자체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에 30을 요번에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실적이 좋아진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죠? 근데 제 생각에 PBR 30이면은 PER 10까지 떨어져도 어떻겠어요. PBR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반땅 정도는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 상황 따라. 저는 애플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는 이거 자체도 막 20 아래. 이게 10에서 20인데, 그죠? 그런데 PBR이 막 0.7, 0.5, 0.25짜리도 있어요. 그런 애들도 있다. 0.27인가도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은. 요거 해서 제가 나중에 저PBR 종목들 나중에 한번 정리 드릴 건데, 저PBR 종목에서 가끔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작전하는 애들이 타겟팅을 해서인 경우도 있고, 지들이 작전하고 매집하는 동안 일부러 낮춰가지고 너무 떨어진 경우도 있고요. 좀 그래서 저PBR 종목은 좀 늘 급등을 원하신다면은 너무 이 고평가 애들 나중에 테슬라 같은 애들 덤비지 마시고 저PBR 종목을 꾸준히 잘 투자하시면은 오히려 거기에 세력이 타서 나중에 크게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 방송을 좀 제가 길게 하면서 좀 종목들도 많이 찾아드리고 해야 되는데 또 설날에 또 그냥 많이는 못 봤네요. 저도. 그리고 이게 업종별로 보면 대환유화 같은 애들은 이제 유가가 오르면서 다시 이제 작년에 상승분을 다 반납했거든요. 이런 애들이 바로 PBR 0.5,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애들이죠. 12개월이 6.07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원유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거는 이제 실적은 좀 안 좋아질 거예요. 올해는 작년보다. 그렇다고 해도 얘들 계속 흑자내는 기업이라, 그죠. 이게 원유라고 하는 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데 이 기업의 본질 가치를 흐트리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외국인들은 원유 가격이 이제 오르기 시작한다고 보니까는 이렇게 아무튼 그래서 장기 투자자들 위주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오로지 실적을 기반한 그러니까 업종이나 테마를 타지 않고 실적에 기반한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우리 증시는 지금 박앤세일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KPS 케미컬 같은 것도 그렇고 그냥 외국인이 업황이 안 좋아서 팔고 있지만은 또 때가 되면은 또 들어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애들이 있고 이런 종목을 그냥 실적이 좋으니까 그냥 계속 그냥 투자하는 외국인들도 있고요. 어쨌든 그래 오늘 밤에 나스닥이 건재하다면 제 생각에 IT 부품주 위주로 디스플레이 쪽은 잘 못 봤는데 그렇게 잘 골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손절도 못 봐드리고 하니까 손절가를 정해서 대응하시든지 장기 투자라고 하는 건요 중간에 마이너스 50%가 금융위기가 와서 오더라도 그냥 장기적으로는 오를 거라고 믿고 투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최저 7,800원을 찍었거든요. 얼마에서 떨어지냐? 거의 5만원에서 여러분 7,8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5만원짜리 주식에 1,000만원 넣었는데 그게 만원도 아니고 7,800원이 됐어요. 만원이 됐다고 쳐요. 여러분 5천만원 투자해서 마이너스 4천만원 됐어요. 여러분 상심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장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50%가 아니라 마이너스 80% 당하더라도 긴 기간 10년, 20년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다시 지금 89,000원으로 된 거예요. 지간에 적립식 투자를 강조드리는 이유는 이 기간 동안에 계속 이 기업의 실적이 좋다면은 업종 무관하게 계속 모아가다 보면은 이 실적이 어느 순간인가가 재평가돼서 반영되는 순간이 온다. 이게 바로 장기 투자고, 그래서 제가 되도록 개인들은 정식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낫다. 그래야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 작년 올해도 역시나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이 정도 설명으로 좀 미진하지만 좀 더 많이 업종별로 쫙 다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또 그렇게는 또 안 되네요. 또 설날이고 해서요. 설날이라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또 이게 연휴에 어떻게 또 제가 또 그것만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되도록 실시간 방송을 좀 늘려서 같이 조금 이렇게 공부하면서 하는 그런 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